어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촛불 민심을 지켜본 정치권, 특히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 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촛불 집회는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열린 집회였는데요. 구호도 즉각 퇴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즉각 퇴진은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어제 구호 중에서 또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박근혜를 체포하라라는 구호가 많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하옥해라라는 구호도 많이 띄고 지난주에는 하옥, 체포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띄었었거든요. 어제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집회에 시민들이 덜 나올 거다 지난주에 비해서. 왜냐하면 지난주가 190만까지 나왔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좀 감소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230만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3차 국민담화가 국민들의 민심에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권이나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박 대통령이 민심에 화답하지 못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드렸고 다른 분들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제 드디어 횃불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횃불이 416개. 그게 2014년도 그 세월호 참사 날이 4월 16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횃불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정치권과 민의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그런 시위였다고 보여지고 분위기도 좀 지난주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항상 갑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는 게 느껴지고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안에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말이죠. 상당히 국민들이 정말 격앙돼 있다는 것을 아주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이두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공을 정치권에 넘기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의 입장이 일사불란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셈법을 계산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백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 시계, 탄핵의 시계라든가 정치권의 시계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움직여야는 안 된다. 당신들은 우리의 대의기관이니까 우리의 뜻을 대의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명백하게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 인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촉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 의혹일 수도 있지만 그 최순실 씨나 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 뒤에 좀 더 조직적인 뒷받침이나 아직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미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아직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빨리 처벌을 하고 이 부분의 수사도 촉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촛불 집회 사상 최대 규모가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보수 집회, 맞불 집회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역시 전반적인 민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가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5%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맞불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보수단체 그분들도 자신들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한 목소리가 그렇게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촛불 집회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제가 느낀 소회는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번에도 국회의 탄핵 소추안의 국민 주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런 점들 즉 평소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조용히 있다가 이런 아주 비상시국에 정말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구나. 정말 민의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일정 부분 정체돼 있지만 지지율 4%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도 있고요. 또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지지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박 대통령이 내놓은 3차 담화, 네. 그 담화로 인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야권 움직임도 많이 좀 바뀌었고. 3차 담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3차 담화를 보는 순간 느낀 게 야권 국회를 완전하게 균열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담화다라고 느꼈고 예.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정치 구단의 승부수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판단을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리고 꼼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꼼수란 표현 야당이 썼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통령의 거취를 맡긴 거잖아요. 여야 협상을 통해서 법 네. 절차와 일정에 따르겠다. 국회가 합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각제 권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발언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정치적 약속을 해라. 그러면 국회가 합의해주면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국회가 퇴진 시기를 결정해서 대통령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만약에 그 시기에 가서 실천하지 않아도 그것을 제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거취에 대한 얘기는 대통령 하려면 대통령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이 하지 않고 국회에 합의를 맡긴다라는 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러 네. 국회 내 그 균열이 보여졌고 야당 내부의 이 탄핵을 둘러싼 균열도 나타났던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접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뭐 이제 의혹들이 뭐 사실이라면은요. 이거 뭐 엄청난 국정농단 국기 문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공을 던지고 또 그 결과를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꼬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집회에 그 230만이 넘는 국민들이 나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뭐 비박계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상시국 회의가 열리는데요. 어제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어제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 아마 이제 사상 최대가 됐으니까요. 네. 국민들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좀 빨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대선 시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그 퇴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회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도 이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질서 있는 퇴진, 뭐 4월 퇴진, 6월 대선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네. 어제 촛불 집회를 이제 국민들 의사를 확인하고서는 국민들 생각이 처벌받을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호가호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처벌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직도 권한을 형식적으로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시점을 밝혀야 될 그런 압박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비주류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7일 전까지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또 박 대통령과 비주류가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무슨 말을 듣겠다라는 건지 지금 약간 기류는 바뀌는 것 같아요. 비주류에서 일각에서 굳이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이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계파별로 만나거나 선수별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 주류가 됐건 비주류가 됐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달라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특히 비주류의 그 요구 사항인데 그럼 4월 퇴진하겠다 그리고 이선후퇴 하겠다라는 그 카드를 내밀 수가 있겠죠. 지난번 국민담화 때는 그러지 않았었으니까 예. 4월 퇴진에 플러스 완전히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그 거국 내각 총리를
국회가 결정해 주면은 그 총리에게 완전하게 일임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두하 변호사께서도 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어떻게 일임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선 후퇴를 하겠다, 완전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치적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4월 퇴진다 하면 지금부터 거의 5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이에요. 거의 1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거든요. 과연 일단 그것이 설령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이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예. 일단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요.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정치권만 자신들만 맨날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코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이 아니다. 일단 4월 말 퇴진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선 후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비박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고 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4월 퇴진 이선 후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완벽하게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특히 비박 내부에서도 의원이 갈리고 있잖아요. 유승민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설령 4월 퇴진 이선 후퇴를 밝히더라도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야당이 협상하지 않으면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라는 게 유승민 의원 등의 생각이고 네. 김무성 전 대표 등은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밝히면은 표결에 무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키를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비박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본다면요. 역시 키는 야당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요. 비박이 결국은 표결에 동참을 해서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민심을 어제 그렇게 보고도 예. 또 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계속 망각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지금. 며칠 전에 촛불을 보고 또다시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셈법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역시 정치권은 민의를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두하 전 의원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야당에서는 사실 절차대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일정 부분 그 절차가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즉각 퇴진하겠다고 말씀하실 리는 네. 없고요. 계속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여당은 지금까지는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입장이 정해져 있는데 야당이나 지금 국민들의 의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탄핵은 9일날 표결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7일까지 이제 7일날 저녁 6시까지 대통령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탄핵 그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즉각 4월 조기 퇴진을 하고 6월에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이양 방법이라든가 권한 대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또 역시 국민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개개의 의원들 중에는 사실 이게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절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에 무기명 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찬성하는 의원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네. 첨언하고 싶은 게요. 말씀 나왔으니까 자꾸 대화와 협상을 안 하냐고도 얘기하는데 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습해야 될 거냐.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때 여야가 의원이 갈리는 그런 법안이나 정책 가지고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이 우리가 좋은 아시나 이 국민 주권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요구하면 그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민심에 편승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 민심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민심에 편승하고 민심에 올라탄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정치권이 협상하지 않느냐, 정치권이 왜 무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무능했다는 건요 탄핵에 응하지 않는 게 무능한 겁니다. 정치권이. 만약에 그렇다면 탄핵안이 예정대로 추진이 돼가지고 뭐 헌재까지 결정이 난다면 또 그 이후 일정대로 가겠습니다만은 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비박계가 가장 큰 비난을 받게 될까요? 글쎄 부결되건 가결되건 네. 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부결되면요. 횃불이하면 여의도를 향할 겁니다. 어제도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상당히 집회 시민들이 네. 있었잖아요. 일단 부결되면 새누리당의 그 친박은 물론이고 비박계 의원들이 과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무기명 투표이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게
짐작이겠죠. 완전히 뭐 그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표결 결과를 상당히 그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압박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부결되면 새누리당 자체의 존재 가치는 거의 저는 완전히 정치적 사망성을 받는다고 보고 예. 이 야당들도 일정 부분 상당히 그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상당히 야당 내부에 혼선이 있었잖아요. 사실 부결이라는 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는 안 되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나 다음 임시국회는 되긴 됩니다만 동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역시 민심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제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탄핵이 잠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 생각보다 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탄핵 이제 법조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헌법재판소 사정이 지금 이제 재판관들도 교체되고 소장도 교체가 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국정 혼란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네. 근데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벌써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다든가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결과를 우리가 충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실, 진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절차를 거쳐야지 이게 정치적 협상의 어떤 타결의 결과로 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그런 결과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최순실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가 국정조사죠. 열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국정조사에 재벌 총수들 9명이 지금 증인 채택이 돼 있어요. 게다가 예. 이제 최순실, 뭐 차은택 이런 그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의 그 비리 혐의자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제 그 민심을 받고 예. 이제 내일은 이제 기관보고가 2차 기관보고가 있고 이제 6일과 7일 연이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 국정조사는 수사에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진실 규명이라든지 궁금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만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쨌든 분노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탄핵 표결을 이제 발의했으니까 본회의 상정되고 9일날 표결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국정조사가 오히려 이 탄핵 표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 제보 중에 사실 가치가 있는 제보를 가려내서 사실 6일날, 7일날 국정조사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실 뭐 그 총수들은 그 연습을 리허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장에 와서 생중계가 되면서 본인들이 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취했을 때 그게 외신으로까지 다 보도가 될 수밖에 없고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방어를 아주 철벽 수비를 해서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깰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야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